안녕하세요. 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고 계신 올리브 오일 혹시 잘못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한 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드셨는데 간 수치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올리브 오일을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무섭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가격이 저렴한 것? 포장이 예쁜 것?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하는 유명한 브랜드? 하지만 놀랍게도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70% 이상이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올리브 오일 중 상당수가 순수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짜 올리브 오일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 조작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의 향을 내기 위해 인공 향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리브 특유의 풍미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인공 향료들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도 조작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진한 농도를 흉내내기 위해 다른 식용유와 혼합하거나 화학 첨가제를 넣어 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오일은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깔 조작입니다. 올리브 오일 특유의 황금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공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인공 색소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인데 바로 타 기름과의 혼합입니다. 값싼 콩기름, 해바라 기씨 기름, 심지어는 팜유까지 섞어서 올리브 오일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 오일은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져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 상태가 나쁘면 올리브 오일이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산화된 올리브 오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신선한 올리브 오일은 부드럽고 진하면서 풀냄새나 과일 향과 함께 후추 같은 매운맛과 약간의 쓴맛이 나는데 산화 변질되면 냄새가 아예 없거나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거나 심지어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화된 올리브 오일을 계속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산화된 오일에는 과산화물과 자유라디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 산화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간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어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산화된 오일을 장기간 섭취한 그룹에서 ALT, AST 같은 간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염증 반응 증가입니다. 산화된 오일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 피부 트러블, 심지어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짜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냉장고 테스트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넣으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약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가짜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이 섞여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빵에 발라서 맛보는 방법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은 목 뒤쪽에서 약간의 매운맛이나 쓴맛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올리브의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가짜 올리브 오일에는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원료비가 비싸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요리에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발연점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80에서 21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튀김이나 볶음 요리의 온도가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자칫 발연점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발연점을 넘어서 가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눈과 코를 자극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와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기름 냄새가 나고 눈이 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아크롤레인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알데하이드류의 생성입니다. 특히 포아이드록시노네날이라는 물질은 신경 독성이 있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산화지질의 형성입니다. 이것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병원에 내방하신 환자 중 올리브 오일의 잘못된 사용으로 몸이 망가진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원 65세 김옥 여성분인데 이분은 기름에 볶고 튀긴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매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고온으로 가열한 올리브 오일을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70세 강진 남성분으로 가짜 올리브 오일을 3년간 드시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팜유가 섞인 가짜 올리브 오일의 포화지방 때문이었죠. 진짜 올리브 오일로 바꾼 후 1년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심각한데 과천 68세 황현 여성분이 산화된 올리브 오일을 계속 드시면서 만성 염증이 생겼습니다. 관절염이 악화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더니 결국 자가 면역 질환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올리브 오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고온의 튀김 볶음 요리를 하지 마세요. 둘째, 한번 가열한 올리브 오일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넷째, 개봉 후 3개월 이상 된 올리브 오일은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지만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00년 전부터 이어진 올리브 오일의 역사를 알면 왜 이것이 황금 액체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신들의 선물이라고 여겼고 올림픽 우승자에게 올리브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올리브 오일이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중했습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10년 이상 길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매일 섭취하는 올리브 오일이었던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 매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리페놀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올레우로페인과 하이드록시티로솔 같은 성분들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와 K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정말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버진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처음 가한 압착만으로 나온 최고 품질의 오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두운 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 매우 약해서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이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은 보통 생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만 유통기한을 믿지 마시고 생산일자가 최근인 것을 고르세요. 네 번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전통적인 올리브 오일 생산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산도는 0.8% 이하여야 합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 DOP 원산지 보호 명칭, PDO 원산지 보호 지정 같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격대를 고려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적당히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소용량으로 포장된 용기일수록 좋습니다. 10g 정도의 일회용 포장이면 제일 좋고 병은 500ml 이하의 작은 병을 구입하되 개봉 후 두세 달 이내로 다 소비하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샀다면 이제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과 산소에 제일 약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14에서 18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봉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두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루 적정 섭취량과 최적의 복용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한두 큰술, 약 15에서 3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용 시간은 공복일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실 때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조리가 끝난 음식의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왕시 68세 김수님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50에 95에서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8.2%에서 6.8%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72세 민호님으로 만성 변비로 20년간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65세 홍현님입니다.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올리브 오일과 함께 항염 식단을 병행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재료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토마토와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나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같은 잎채소의 비타민 A, D, E,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압 강화와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9인 지방산이 만나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올리브 오일 1큰술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장 건강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섞어서 만든 드레싱은 어떤 샐러드와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 마리네이드입니다. 생선이나 닭고기를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와 함께 재워두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담석이 있는 경우 담관을 막을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두 번째는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경우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십시오. 또한 올리브 오일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럼 올리브 오일을 처음 드시거나 갑자기 많이 드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잘 못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나가세요. 두 번째는 설사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완화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올리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 피부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올리브 오일 품질 저하를 막는 추가 팁들. 좋은 올리브 오일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 후에는 2~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개봉하는 순간 산화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요리용과 생식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가열용으로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식용유를, 샐러드나 드레싱용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을 자주 구입하세요. 요리용은 500ml 이하의 크기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의 색깔과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색이 너무 탁해지거나 이상한 침전물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은 플레음이나 과일 향이 나는데 기름 냄새나 변질된 냄새가 나면 버리셔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행된 올리브 오일 관련 연구 결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반 큰술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4%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PRED-IMED 연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7,447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4큰술씩 섭취한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한 그룹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능력 저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겪는 건강 문제별 올리브 오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 관리의 경우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따뜻한 물을 함께 드시고 30분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단,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관절염 관리를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항염식품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생강, 강황 등과 함께 드레싱으로 만들어 샐러드에 사용하시거나 생선 요리에 활용하세요.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활용한 양념을 사용하세요.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등의 허브를 올리브 오일에 우려낸 허브 오일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는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 등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올리브 오일의 상식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채널은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